네, 안녕하십니까. 으뜸안전기술 이선빈입니다. 오늘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만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분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5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10분만 집중하시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으실 거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성 평가가 뭘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전성 평가라는 거는 교육시설과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공하실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많이 작성하실 텐데요. 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교육시설 버전의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래는 이 상도동 유치원이 붕괴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흙막이가 무너져서 이 유치원이 붕괴된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시설 주변에서 공사가 있게 되면 교육시설물, 건축물 자체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근거는 교육시설법 제19조에 있는데요. 이 제19조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사실 이거는 대상인데요. 여기에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있어서 이 상세한 거를 그 다음 장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대상은 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안내서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는 학교 이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외공사는 학교 외부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내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공사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른 건축 승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법령 다 신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사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사가 있는데 이 교육시설 안전평가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공사에 해당할 때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분들께서는 이게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건축 승인 공사라는 거는 축조 승인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주청 감독관님께 혹시 축조 승인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이것을 파악하는데 조금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외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의 건설공사, 그리고 학교 경계로부터 4m가 넘고 50m 이내의 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직선거리 4m 범위의 건설공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 경계라는 거는 학교 담장인데요. 담장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공사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라는 이 정의는 뭐냐면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공사에는 모든 50m 이내에 있다고 모든 공사가 다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시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인데요. 그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 미만인 건설공사. 첫 번째로는 굴착 영향거리로 판별을 한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굴착 영향거리는 굴착 깊이 곱하기 1.5 더하기 4를 해서 산출을 한다. 그리고 부지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요 굴착 깊이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 보정이라고 어쨌든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 아니고 뭐 토목 구조물, 가소 구조물까지 이런 것들은 높이로 보고요. 그리고 2층인데도 높이가 10m 이상인 데는 건축물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제가 굴착 깊이랑 3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높이 10m 이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m 이내에 터널 공사가 있는 거, 발파 공사, 그리고 건축물 해체 공사인데 해체 공사도 보면은 두 가지예요. 신고 대상이랑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은 이제 심의를 받는 대상인데 이 허가 대상은 50m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 안전성 평가 대상이고요. 신고 대상은 위에 말씀드렸던 굴착 깊이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요 신고 대상은 요 영향 거리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건데 제가 뒷장에서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도식화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굴착 깊이가 지금 3m일 때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 깊이가 3m일 때 아까 그 계산식을 계산해 보면 굴착 영향 거리는 8.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굴착한 요 부분이 영향거리가 8.5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8.5 거리만큼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데 이 영향거리 내에 학교 경계선이 있다면 교육시설 안전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굴착 영향거리는 8.5m인데 학교 교육시설의 이격거리가 10m라고 하면 이 영향거리 밖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건물 높이로 판별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층수로 보면 지금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니까 3층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높이가 10m 이상 되는데 요 건물이 그대로 전도를 한다고 상상해 보면 이 건물이 넘어졌을 때 학교 경계선에 닿잖아요. 지금 9m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육시설 안전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예를 들어 15m다. 그러면 얘가 넘어져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설 안전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건축물 해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거리랑 그리고 이격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성평가는 누가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정답은 시공사입니다. 이 교육시설 안전평가 운영 기준에는 안전성평가는 건설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건설사업자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시행사인지 아니면 뭐 시공사인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에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 교육시설 안전평가 실무 편람이라는 데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시 시기는 언제냐? 요거는 착공 전에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 시기는 착공 전에 실시를 해야 되고 실시를 완료 후에 14일 이내로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착공 전에 완료했으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만 하면은 착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정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설 안전평가 실무 편람에는 교육시설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착공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완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보완을 조치하고 나서 착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운영기준 제15조 3항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결과가 나오고 착공을 해준다. 근데 요것도 지금 이제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착공 승인을 내주는 인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착공을 해주는 조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실시하시기 전에 그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꼭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전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냐? 절차는 시공사 입장에서의 절차를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그 실시한 이후로 14일 이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은 교육시설과 감독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출하면 이 감독기관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3주 동안 이게 검토를 하고 시공사한테 이제 통보를 하죠. 그러면 시공사는 보완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작성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대략적인 얼마인지 그리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내공사는 교육청 발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대한 협조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수월하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단가 형성된 걸 보면은 250에서 한 30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내공사. 그리고 교외공사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랑 상관없는 공사다 보니까 협조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불친절하거나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가 있어서 보통 300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비용 처리는 사실 발주자가 부담해야 된다 요런 법은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 계상 등의 별도 기준은 없고 계상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해서 교육부한테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최근 추세는 어떠냐? 이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내역서를 보시면은 교육시설 안전평가 항목이 잡혀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가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역엔 없지만 사후정산 방식으로 실비정산 해주겠다라고 이 협의가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50%, 그리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치가 아니고 사실은 제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에 교육시설 안전평가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300건 정도 진행했는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는 요즘에 꽤 됩니다. 왜냐면 이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받는 경우가 70%, 못 받는 경우가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시설 안전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시설 안전평가를 혹시라도 이제 용역을 맡기실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으로 이제 견적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도면을 보내주시면 교육시설 안전평가에 해당을 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견적을 산출해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요. 그 견적서에 이제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드릴 건데, 그게 도면, 그리고 공정표, 내역서, 안전성 평가자,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 서류,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서류들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제 현장,
그러니까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받는데 그 검토에 따른 보완서까지 저희가 작성해 드리는 기준으로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빠른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도 제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뭐 맡기실 거 아니시더라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시는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궁금한,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몇 가지 영상을 좀 만들 건데요.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